잊혀진 우리 영토 대륙붕 제7광구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재 정부가 대륙붕 제7광구에 대한 개발 의향을 일본에 전했습니다.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 즉 조건권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의 노란 선이 바로 7광구 해역입니다.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며 34년 전 중단됐던 곳인데요. 그러나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 탐사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자원 내장 가능성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7광구 위치는 일본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제주도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이곳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처음에 겉보기에 거리상 훨씬 더 가깝지만 7광구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 즉 해구가 있어서 실제 끊겨져 있었기 때문에 돌연 우리나라에 개발 협력을 제안해왔고,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석유가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는 것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과 돈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때부터 7광구 이름도 JDZ 조인트 데벨로먼트 존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뀌어 불리게 됐습니다. 혹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된 조약에 대해서 알아채자마자 적극적으로 미국에 요구했다면 7광구는 확실히 우리 땅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통하기도 합니다. 조약 체결 된 지 2년 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공동으로 탐사를 하고 공동으로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를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온 국민이 이제 산유국 부자나라가 되는가 하면서 꿈에 부풀었고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내용의 국민가요까지 나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했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일까요? 중단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7광구는 시추는커녕 탐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긴 세월을 흘려보냈고 점차 우리 국민으로부터 잊혀져 갔습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중단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다지일 줄 알았지만 막상 해보니 투자할 만큼 경제성이 없더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된 것입니다. 즉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다른 꿍꿍이가 생기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1978년 맺은 7광구에 대한 한일 조약은 영구한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덧 앞으로 8년 뒤 2028년 종료되면 7광구 해역은 한국과 반씩 나눌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거의 일본 소유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8년은 매우 빠듯하다고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올해 6월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전했고, 예상대로 일본은 대답할 것이 없다며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는 또 다른 커다란 변수, 중국 때문에 매우 달라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마지막 기회로 보고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한번 싸우나 보자 하는 태세로 우리의 영해 주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첫 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7광구 지역에 해상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본과 중국에 과감히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 정부는 서귀포 남동방 135km 즉 제7광구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형 해양 관측 부위를 설치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해상관측 부위는 칠광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첫 구조물로 일본과 중국에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육각형의 해상관측 구조물은 수심 120m에 설치되었고 해상 위에 부상해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반경 400m 접근을 금지하도록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광구 지역에서의 태풍이나 기상 이변 등을 감지하며 인근을 통과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칠광구 내에 한국의 아무런 섬이나 구조물이 없어서 영해권 주장에 매우 불리했지만 이제는 중국과 일본처럼 분명한 실체를 두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이전보다는 칠광구가 한국의 영해권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요건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특히 중국은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수년에 걸쳐 소형의 8개의 부표를 이호도 근해에 설치했는데 한미 잠수함 탐지라는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더불어 그 이면에는 2008년 칠광구 인근에서 유전 개발에 성공한 이후 상당량의 석유를 실제 활용 중인 중국은 칠광구 영유권 주장을 점점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협동작전을 폈는가 싶었지만 최근엔 중일 간 갈등 때문인지 거의 일방적으로 칠광구 근해에서 단독으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기당 500억가량 되는 유전과 가스전을 칠광구 서쪽에 16기나 설치했고 계속 추가 중이며 이호도 동쪽 파랑초라는 암초에는 딩엔이라는 인공섬 설치 가능성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위 해상 과학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시설물에 순양, 순시선용,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군사적인 이용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조용하던 일본도 한국과는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서 중국과의 공동개발 협력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일 간 공동개발 합의 이후 중국이 별로 성의가 없자 정책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매년 중국과의 회담에 적극적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과거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핑계였고 국제법과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든 한국을 배제하고 칠광구 해역을 독차지하려는 꼼수가 명백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8년 뒤 JDZ 조약이 종료되면 일본이 중국과 한통속이 돼서 JDZ 전체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밀어붙일 가능성입니다. 1978년 한일 간 JDZ 조약 체결 당시에 중국 당시는 중공도 자기네 지분이 있다면서 한일 공동개발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대국으로 커진 중국은 8년 뒤 조약이 끝나면 100% JDZ는 중국 땅이라고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본 또한 한국과는 바뀐 국제법으로 유리해졌으니 그냥 조약을 종료시켜도 승산이 있지만 중국은 이제 버거운 상대로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주도 해양 주조물 설치는 매우 잘한 조치지만 전문가들은 더욱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파랑초의 경우 수심이 20m로 낮아서 충분히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암초이므로 우리가 먼저 해양과학기지를 앞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칠광구의 석유 자원 매장 가능성은 이미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과 가스전을 통해서 석유를 성공적으로 소위 빨대 뽑아쓰고 있는 사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석유 매장량 가능성이 관측되는 칠광구는 우리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미래에 대한 이슈 중 하나로 말해집니다. 그러나 승산이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 산하,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아직은 선뜻 책임 문제로 인해서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간 정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여론이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영토 확장을 못할 망정 코앞 우리 영해를 이웃나라에 보고도 빼앗긴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툴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